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반떼 풀체인지 차량과 XM3 두 개의 차량 중에 뭘 사야 될까요?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XM3 오너스 클럽에도 아반떼 살까요? XM3 살까요? 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XM3에서 아반떼를 고민을 하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반떼랑 XM3랑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XM3의 승 같아요. 왜냐면 XM3는 소형 SUV잖아요. 어떻게 준중형 그 세단이랑 어떻게 누가 소형 SUV를 비교를 해? 가격대가 다른데.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반떼 사는 사람이 고민을 안 하거든? 왜? 비싸니까 앞자리가 틀려져요. 풀옵션을 하면 걔네들 3천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근데 그만큼 XM3의 가성비가 이번에 좀 많이 괜찮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니까 이제 아반떼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반떼 풀체인지랑 고민을 할 정도면 아반떼를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반떼 풀체인지랑 소형 SUV인 XM3랑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단을 살지 뭐 SUV를 살지 아직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단을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SUV 같은 경우는 저는 SUV에 대한 로망이 있고 무조건 SUV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형 SUV에서 고른 거고 아반떼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세단이든지 SUV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뭐 그랬을 때 모든 옵션에 대해서 거의 아반떼 풀체인지가 더 좋아요. 확실히. 물론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이전 삼각대 모델에서 써왔던 엔진 트랜스미션을 그대로 이어 써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XM3가 더 낫겠지만 XM3를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실 분들은 1.6 자연흡기 모델을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는 SM3에 들어가는 사골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도 이제 아반떼랑 비슷해지고 근데 아반떼가 더 가볍고 하니까 아반떼가 더 잘 나가겠죠? 이번에 솔직히 디자인 너무 이쁘게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좀 오바 같아. 그렇게 이쁘게 나온 거. 그래서 좀 크기 비교를 해볼 텐데 아반떼랑 XM3랑 크기 비교를 해보면요. 아반떼가 이 폭이 5mm가 더 길어요. 휠베이스는 같은 대신에 그 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가 80mm가 더 길어요. 근데 딱 보면은 근데 솔직히 이게 SUV라서 XM3가 커 보이긴 더 커 보여요. 비교는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아반떼 풀체인지의 풀옵션 모델이랑 XM3의 풀옵션 모델을 비교했을 때 아반떼에만 있는 옵션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신호 정차 대기 중일 때 딴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멍 때리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신호 딱 놓쳐가지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 아반떼는 딱 앞차가 딱 가면은 띠링 하면서 여기서 알려줘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자주 애용을 하고 차로 유지 보조. 제가 많이 깠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왜 차선을 이렇게 안 맞춰주나 했는데 현대기아의 이 아반떼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자율주행 정도로 되게 인식을 되게 잘해요. 제가 삼각대 탔을 때도 그 부분은 진짜 만족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아반떼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반떼 스마트 트렁크가 있어요. 키를 가지고 트렁크 쪽으로 가면 저절로 좀 한 2초, 3초 뒤에 열리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봐서 두 손 가득한데 트렁크를 열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뒤에 서 있으면 알아서 열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온오프 스위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내가 의도치 않게 열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다가 그냥 키를 모르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뿌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삼각대가 세차를 하다가 지가 알아서 트렁크가 열려버린 거예요. 세차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 그거 스노우 펌건이어가지고 그 트렁크에 다 들어갔잖아. 그거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현대가 스위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현대 카페이가 아반떼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반떼 운전석 메모리 그게 있어요. 근데 메모리도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시트를 가장 뒤로 밀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운전을 해야 될 때 좀 메모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이걸 또 맞춰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있으면 딱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시트 포지션으로 돌아가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있었으면 좋은데 XM3는 아쉽게도 없고요.
또 현대 디지털 키가 있어요, 걔는. 그래서 핸드폰만 있어도 차 문을 열 수가 있고, 블루링크라는 어플을 통해서 어, 집 안에서 차의 시동을 미리 켜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겨울에는 딱 차에 타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미리 따뜻하게 데펴놓을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우니까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 있고, XM3는 이지 커넥트라는 어플이 있지만 원격 시동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반떼에는 있고 XM3에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많죠, 아반떼. 진짜. 옵션에서는 아반떼가 승. 그리고 반대로 XM3에만 있고 아반떼에는 없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되게 찾아봤는데, 전자석 세이프티 윈도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랑 뭐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옵션은 그냥 옵션은 그냥 아반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옵션을 되게 중요시하고 약간 편의 기능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아반떼를 가시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래, 아반떼랑 XM3를 일단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세단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니까. 또 그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 엔진 출력이 저 같은 경우 삼각대를 탔을 때 막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1.3 터보를 탔으니까 출력이 중요하긴 하구나라고 해서 전 이 차가 되게 만족을 하는데, 어, 처음 내가 첫 차로 타시거나 아니면 좀 세컨카 아니면 출력이 이제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반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아반떼랑 XM3 둘 중에 도대체 뭘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봤고요. 사실 뭐 SUV를 사시는 분들은 내가 그만한 트렁크가 필요하고 SUV에 딱 탁 트인 시야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예 아반떼에 대한 얘기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